비문증의 이제 침치료, 이제 약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침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성각자들은 항상 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의학이 오래됐잖아요. 그 기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혈자리에 경락이라는 거, 기가 통하는 노선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버스가 가는 노선이 있듯이 우리가 폐의 기운이 가는 노선, 대장의 기운이 가는 노선, 심장의 기운이 흐르는 노선, 이 인체 오장육부가 흐르는 노선을 경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경락. 또 앞으로 흐르는 경락은 인맥, 뒤로 흐르는 경락은 동맥. 우리가 인도에서는 빛이 에너지가 모이는 하나하나의 구석을 인체에는 7개의 차크라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에너지가 모이는 거 7개. 더 많게도 얘기하는데 7개로 차크라. 여기 제3의 눈.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을 여기 인당, 양미간 사이에 제3의 눈이 있어서 우리가 성각자,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렇게 지금 빛이 손을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선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파형,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만 벗어나는 원적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2.0, 3.0 돼도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엑스레이, 우리가 이렇게 MRI, 이렇게 찍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이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라디오 듣는 헬즈, 주파, 진동, 이 지금 이 공간에도 공기에도 좀 수많은 에너지와 진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방송을 듣게 되는 건데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 나머지 95%는 우리는 눈뜬 장님이다. 우리가 못 보는 거다. 박쥐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또 다른 걸 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법이 이렇게 오장육부와 이제 혈자리, 손발, 주술관절이라고 합니다. 팔과 무릎 관절 아래 이 혈자리를 통해서 오장육부의 한열, 허실을 이제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허실만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심장이 약한지, 심장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지, 심장 기능이 약한지. 이 항진되어 있다는 얘기는 너무 인체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밸런스가 균형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사람이 막 방방 뜨면 우리가 조증이라고 그러고, 너무 가라앉으면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이라고 그러듯이, 조화를 잃어버린 삶은, 균형을 잃어버린 삶은 건강하지 않듯이, 몸도 밸런스가 깨지는 삶, 몸의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 우리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틀어져 버리면 건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허증인지 실증인지, 실증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치우친 거고, 허증이라는 것은 너무 깔아앉은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오장육부의 허실, 허증과 실증 구분해서 치료하게 되고, 또 허증이 오래되게 되면 몸이 차집니다. 에너지가 적어지면 차집니다. 또 너무 지나친 게 오래되면, 실증이 오래되게 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허즉보, 실측사, 허하면 약한 기운을 올려주고, 너무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그것을 내려줘서 몸의 오장육부의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거.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 질병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는 것이 사암침법입니다. 사암침법에서 이제 저기 인터넷 보다 보면 비문증을 신정격으로 치료해요. 이렇게 하면 그 댓글에 무슨 비문증에 유리체 찌꺼기들이 떠다니는 거고, 막막에 출혈이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포도막염으로 염증성 비문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무슨 한의사들은 비문증을 침으로 치료한다, 그것도 신정격으로 치료한다, 이거 말이나 되냐, 이런 식의 댓글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댓글을 다는 분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침법이 물론 그 비문증을 신정격, 콩팥 기능을 좋게 해서 콩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비문증이 원인이
오는 경우는 노화로 인한 비문증, 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비문증, 그런 경우는 콩팥 기능의 신정격, 콩팥 기능을 좋게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담음이나 노폐물이 많을 때는 담정격, 뭐 폐정격 여러 가지 쓰게 되는데, 침법의 이치는 항상 그렇다 보십니다. 모든 것은 오장육부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기와 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약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 기가 약하거나 기가 막히거나,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혈액에 노폐물이 많거나 그렇게 되고, 또 혈액이 너무 빈혈이 심하거나 그러면 기병과 혈병, 음병과 양병, 또 지나침과 너무 이 기능이 떨어진 이런 것들을 조화를 잡아주는 어떤 미래의학, 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 가장 가까운 이 학문이 한의학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아까 이 기라는 에너지를 보고 침을 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성각자들은 한의학의 오랜 경험으로 성각자들이 깨달아서 먼저 경험의학으로 한의학이 나온 겁니다. 그 경험이 이 효과가 없었다면 계속 이어지지도 않을 거고, 또 경험이 학문으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의술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왜 살아남나 봤더니 이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에너지 개념, 입자 개념. 그래서 사암침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암도사가 이걸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 사암대사라는 분이 스님이 이 이론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사암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침법인데, 그 근본 이치 자체는 지금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먼저 경험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종교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요가나 또 이제 명상, 호흡법, 지금 서양에서 다 인정받고 쓰고 있는 겁니다. 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의 이치, 기가 흐름, 기는 가장 에너지와 밀접한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거, 너무 처진 거, 그것을 균형과 조화를 잡아주는 침치료. 그걸 한방적으로 네 글자로 조기치신이라고 합니다. 기를 조화시켜서 육체와 정신의 틀어짐을 잡아주는 거, 침법의 치료 원리입니다.